예, 다시 수업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좀 뭐 헷갈려가지고 먼저 했는데, 이 장려문화, 장려문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장려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다양해진다. 세계. 실제로 세계 문화사는 환경 자체를 바탕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환경을. 심지어 철학까지도. 이거 모든 그 문화나 철학 또는 사상도 환경에 의해서 달라져요.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 또 진리는 하나인데, 이 진리는 결국 하나인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동북아에서 또는 인도 지방에서 또 중동 지방에서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크게 문화권이 나눠지는데, 그 문화권이 나눠진 데서 이렇게 문화나 철학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 환경을 바탕으로 했다는 걸 지금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막 문화 같은 경우는 땅의 풍요로움 없으니까 유리신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점성술이 발달되고. 근데 사막 문화는 대개 다 유리신 사상이에요.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이집트, 중동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인도는 아열대니까 더운 곳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오늘 더운데, 바라나시, 오래된 인도의 바라나시 같은 도시에 가면은 낮에는 활동 못해, 더워서 그냥. 그러니까 너트넘 앉아가지고 명상을 많이 하니까 명상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불교나 자이나 같은 교,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가 그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특히 명상이 발달된 건데. 앉아 명상하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요가가 또 발달한 거고. 그걸 하타 요가라는 건데. 이 동북아 농경문화니까 농경문화에 맞게 그럼 또다시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상들이 유화철학과 노장철학 같은 것들. 전부 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의 변화사를 보면 문화사의 변화사를 다 치는 거죠. 특히 동북아에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동북아는 이 중국 글자고, 한문은 동북아의 문자니까, 특히 황하하류 문자니까, 황하하류는 그 당시에 동이문화권이라 그래, 그랬었다가, 장안 쪽에, 서안 쪽에는 서이문화권이라 그러고, 중국인데, 동이문화권에서 한자 나오는데, 이 한자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 문화사가 들인 거죠, 아까 이 장애처럼.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제 효의 사상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서도 시신을 갖다 덜에 버려버린 거죠. 덜에 버려보고, 이제 대충 섬나무 보기 싫으니까 섬나무나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놔놓으면 짐승들이 파먹든 뭐 하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명자에 보면은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매장 문화가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명자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표시도 안 해, 무덤에. 덜에 갖다 놓고 시신을 넣으면 시신 표시가 있는데 표시도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싫고 사람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갖다가 새로 봉문도 만들고 언제까지는 부모를 기려야 된다는 건데, 이 3년상이 좀 없었죠. 3년상인데 3년상이 등장한 것은 이게 뭐 때문이냐면, 논어에 나오는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겨우 걸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게 3년이라는 겁니다. 3살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3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없어진 거죠. 3년상이란 만 2년이거든요. 우리 나이도 3살 같으면 옛날에 실제로 만 2년 안 해요. 똑같은 거죠. 요즘 뭐 없어졌죠. 되게 초상 지나고 뭐 그냥 곧바로 탈상하는 시대니까, 요즘은. 시대가 뭐 급변하니까. 만 2년입니다. 예. 1년 만에 소상이고 2년 만에 대상이 끝나게 3년상입니다. 나이도 세. 예. 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염을 발전해 온 거죠. 그냥 매장 사회로 된 거죠. 아까 궁실 사회, 집 짓는 사회에서 매장 사회가 의식이 더 깬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를 생각하면 의식이 더 깨가지고 매장 사회로 바뀌는 건데, 그게 다음이죠. 자, 고지 띄우고 장자는 후 띄우고 이지 띄우고 이시나요?
장지 띄우고 중야하여, 불봉 띄우고 불수하여, 상기 띄우고 무수로니, 후세 띄우고 성인이, 역지 띄우고 이 띄우고 광각하니, 개 띄우고 치조 띄우고 대가하고. 옛날에 장사하는 자들은 섬나무로서, 섬나무는 이게 보통 풀들을 말이야, 뗄나무. 불쏘시개 하는 섬나무, 이게. 그 풀들을 베어서 만든 게 섬나무예요. 우르 타오는 풀. 그래, 풀로 만든 그 뗄감이 섬나무예요. 그 섬나무로서 두텁게 잎에다가 덮어준 거죠. 덮어줘서 장지 중야라, 들 가운데다가 장지 지내서 갖다 버리는 거죠, 뭐.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봉 띄우고 불수라. 봉우리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어. 혹시 중국 곡부에 안 가보셨어요? 곡부에 가면 산속 위에 나무 자란 그냥 이렇게 봤어요? 공자 무덤 위에도 큰 나무 그냥 자라요. 봉우리에 그 나무 자라요, 산속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국 문화는 봉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무가 자라면 자라는 놔두는 거예요. 심었는지 안 심으면 하여간 그냥 그대로 고목도 있어요, 무덤 위에. 대모산에 가면은 그게 절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은 깨끗하죠, 산소. 다음은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표시하려고 그랬는지 봉우리도 안 말고 나무도 안 심었어. 나무도 안 심었어. 그러니까 표시를 안 따는 거예요, 산수사리를. 또 상기무수라. 상기도 수가 없어서 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사무 지내고 뭐 소상 지내고 뭐 대상 지내고 하는 이런 상기가 이제 후세 만드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버린데. 그런데 그 후로는 자식이 부모한테, 또 부모가 나를 키워주는 만큼 자식도 돌아갔었지만도 계속 모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특히 동북아 중에 우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대개 서양은 생일을 중요하거든. 서양은 탄생일을. 근데 특히 동북아 같은데 우리가 보면 돌아가신 날을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 때 전부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단합하고, 근데 제사라는 게 단합대회거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기리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과 계속 어떤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제사 지냈던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런 수도 없었어. 그런데 후세 띄우고 후세에 성인이 나타나서 역지 이 광각이라, 광각으로서 바꿔서 땅을 파가지고 관도 만들고 관 옆에다 곽을 쌓아가지고 관이 안 무너지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쌓아서 했으니, 그건 대개 대각교에서 취해서. 이 아까 선생님이 제가 쓰는데, 여연쌤인데 이 덮을개인데, 이 대개 개자로 해가지고 쓰는데, 이 덮을개자 많이 있거든. 이 지붕 덮는다 덮을개자. 그런데 여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래 덮으면은, 이 덮을개자죠, 덮으면은 이 속에 있는 거는 대개 음식들이 있다. 대개 그릇들이 있어요. 이때 대개는 일반적으로 보통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덮인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이 말이죠. 확정적보다 전체를 둥그스름하게 대개 그렇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뭐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리뭉실하고 대개 그럴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대개겠죠. 이런 것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바로 대각에서 취했다기야. 그래서 대개겠자예요. 그 대개란 것은 단정을 하는 게 아니죠, 글자가. 딱 그렇다고. 연못하고 바람인데 그 뭐 상관이 있지? 예. 연못하고 바람이? 예? 대과계가 예. 연못하고 바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못에 바람이 불면 일렁거리는 건데, 일렁거리면 이게 이제 좀 지나친다 그런 건데, 너무 바람이 불면 폭풍 파도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많고 생각도 많고 이런 거니까 너무 지나친다 이렇게 돼갈 때, 장례 문화는 좀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고보다도 장례 문화는 좀 더 지나치게 과하게 해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니까 부모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을 표하니까 효니까 그거는 지나쳐도 상관없다. 늘. 그런데 쳐왔대요. 그 뒤에 나오죠. 바로 송사는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은 송사는 죽음을 보내는 것은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은 대사이 띄우고 과어 띄우고 그라 큰 일이야 이거는. 부모님 보내는 큰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후함에 지나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성이 지나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글이 등장하는데 이 지구촌에는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지구의 발전사에서는 이 문자가 발달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문자가 인간이 역사를 남기게 되고 문자부터 이게 역사 시대라니까 보통 쉽게 해서 이게 뭐 유사 클 때 유사 이래 그럴 때 유사 역사 이렇게 유사 이래 그러면 그 바로 문자 이후거든. 문자로 기록된 역사거든요. 문자 이제는 전설의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구촌에서 문자가 발달되면서 인간의 그 역사는 확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 문자는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가 남아 있었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를 하죠.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상황에 옛날에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해가지고 그 반달적이라 하는데 이렇게 반짝인데 그때는 그 굉장히 비옥했답니다. 기록에 보면. 그러고 거기는 뭐 곡식 심을 다 잘 됐대요. 엄청나게. 그래 거기서 나온 게 오늘날 맥주도 그거 제일 처음 나왔거든. 맥주가 그거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먹는 맥주가 그 맥주 만든 그릇 발굴되고 뭐 세무 관계 수메르 문화에 지금 오늘날 난 거 보면 그때 엄청난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쇠기문자. 그 쇠기문자, 서령문자인데 쇠기문자, 서령문자인데 그 서령문자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영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서령문자 속에서 그 나온 그 기록 중에 뭐냐면 길가메시 신화라는 거 들어봤었는지 모르겠다. 길가메시라. 그 길가메시 신화에 보면 뭐냐면 오늘날 그 성경의 구약의 근원에 탕시의 근원이 거기에 나와요. 그 서령 문자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의 그 상고 문화는 뭐냐면 그 스메르 문화를 토대로 해서 이랬다고 할 수 있죠. 길가메시 신화에서. 그 길가메시 신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인도에서도 보면 산스크리트 팔리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그 나온 게 오늘날 뭐 이 인도차 힌두이즘의 사상 그때 정리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서경, 시경, 뭐 역경 같은 경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 문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한문이죠. 이 한자인데 이 한자로 해서 안 되는 건데 실은. 이 동이족의 글자 이것만이 지금 남아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저희도 지금 현재 배우는 게 이거 몇천 년 전에 그 글 배우잖아요. 보고 읽잖아요. 읽고 해석하잖아요. 지구촌의 유일한 지게 지금 현재.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문자가 이 은대에서 나오지, 은대에서 각골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속에 각골문에서 시작되는데, 은은 이게 동이계라고 해요, 동이계. 그러니까 중국에 이 황하 있고 양자가 있다면 은나라 이쪽인데, 서한은 이쪽이거든요. 서한 이쪽인데, 오늘날 그 장안 이쪽인데, 이쪽을 갖다 서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 동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한자 이쪽에서 나오지, 이쪽에서. 그런데 또 뭐 이야기도 빗나가지만도 시경을 보면은 시경인데 시경은 이게 사사조예요. 사사조. 시경은 내자예요. 이게 발달돼가 오원절규가 나오고 그다음 칠원절규가 나오는데 사언인데 이거는 사언인데 이 사언의 리듬이
오늘날 우리의 발음을 같다는 리듬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리듬이 뭐냐면 밥을 먹다, 잠을 자다, 집에 간다, 전부 다 공부하다. 기본 구조가 4음절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 시경도 전부 4음절 구조예요. 4음절 구조. 그리고 이 시경을 저는 그때 그 윤정석 선생님 한 분하고 거의 한 3년 가까이가 시경을 갖다가 그때 저 분석을 했는데, 시경은 운이 전부 다 운. 운이란 건 발음인데, 운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 마지막 운인데, 뭐뭐 하였습니다 하면 다인데, 운을 다 맞췄어요, 운을. 운을 맞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경에서 의성어가 나오는데, 의성어. 의성어들이 우리 발음하고요. 의성어들이. 그러니까 어렴이 쟁쟁하고 운다. 쟁쟁, 뭐 이게 쩡쩡이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만은 쓰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 원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음을 써야만 이게 제일 빨라요. 글자 보고는 이거 무슨 글자 조합해서 됐구나 하는 거죠. 그래, 그거는 우리 DNA 속에는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 일대는 전부 같은 종족이었던 거, 비슷한 종족이 살았던 거지, 이게. 실제로 이리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박찬봉 교수란 분이 지난번에 논문을 썼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월식을 갖다가 전부 체크했더니, 고구려, 신라, 백제래가 일월식 전부 다 대륙에 있어, 대륙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에 경주 쪽으로 오게 된 건 언제냐면 통일신라에서부터 일월식 이쪽을 나와요. 그래서 일본학자나 중국, 특히 일본학자들이 그거는 한국이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헌을 참고를 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또 박찬무 교수는 뭐냐면 이 당나라 때 일월식이 찾으니까 당나라 때 일월식은 전부 서안 쪽에 있어요. 그때는 서안 쪽이에요. 아니다, 그야. 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소위 삼국시대라는 게 지금 어떤지 모르죠, 현재에서. 그러니까 이 바로 문자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박찬문 교수는 서울대 천문학 교수였는데, 미국에서 천문학 박사를 받아와가지고, 오늘날 컴퓨터가 좋으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그 당시 지역을 역수로 추적한 거죠. 추적했을 때 지역이 딱 뜨게 나오는 거죠, 바로. 아주 묘한 일입니다. 그분이 책 낸 것도 있어요, 지금. 박창범이라고 찾아보면 나와요. 박창범. 그건 하여간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인간의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을 통해서 이 어떤 모든 그력을 제기한 것은 이 문자를 통해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문자로 마지막 끝나는 거죠. 상고에 결성 띄우고 이칠언이, 후세 띄우고 성인이, 역지 띄우고 이 띄우고 서계하여, 백관 띄우고 이차여, 만민 띄우고 이차라니, 개 띄우고 취저 띄우고 쾌라. 쾌는 택청쾌입니다, 택청쾌. 연못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못 속에.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이 연못 속에 땅에서 확 열리는 거죠. 연못에 하늘이 빠져 있는 거니까, 못 속에 빠져 있으니까, 못은 땅이니까 땅 속에서 하늘이 지금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자리 확 열렸다는 거죠. 상고에는 결성, 노끈을 묶어서 다스려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관계는 모든 것은 인간사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관계에 서로 약속하기나 뭐 믿음 했을 때 글자가 없으니까 노끈을 해가지고 뚝 떨어뜨려가지고 묶는 것 가지고 2번 묶고 3번 묶고 몇 개 늘어뜨리면서 노끈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노끈 가지고. 노끈을 쭉 나눠놓고 몇 개 나눠놓고 그거 맞다가 요거는 뭐 하면 노끈을 묶어가지고 묶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후세 성인이 그걸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렸다는 건 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관계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걸 다스렸는데 후세 성인이 역지이 띄우석이라. 글 썼자 글겠자입니다. 개자는 언약개자고 글로서 언약했다 이렇게 되죠. 계약한다 그럴 때 개자 쓰거든요. 계약한다. 글로 언약했다. 그러니까 글로 언약하는 것을 바꿨어. 글로서 쓰는 걸 바꿨다는 거죠. 글자 문자 발달된 거죠. 그래 이 글로 가지고 있냐 백관이 그것으로서 다스리고 만민은 그것으로서 서로 살필 수 있어. 그 나라의 모든 법률 상황 있는 것 갖다가 살펴보면서 서로 교감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문자를 통해서 교감의 틀이 형성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인 교감의 틀이 그 가운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문자 사회죠. 문자 사회 유사가 열린 거죠. 이것은 바로 취적해라. 쾌께에서 취한 거야, 뜻을. 하늘에서 못속에 빠져있으니 모든 속에서 확 펼쳐져 하늘이 제가 펼쳐진 거죠, 바로. 못속에 하늘이 빠져있듯이. 이것은 본에 보면 명결지에 띄우고 해라. 아주 밝게, 명쾌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글로 남겨지니까 세상에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문자 때문에. 전 세계는 문자가 등장하면 확 달라지거든요. 전 세계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는 변해오는 거고, 그걸 통해 우리는 과거를 알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현안도 열리는 거고, 우리의 DNA 속에 내재하고 있지만도 이 문자를 통해서 내재하고는 사상, 철학, 문화들이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을 자꾸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라는 말을 쓰는데, 습관화. 하기 시 습지, 근데 습지인데, 이 습자. 습이는 이제 습관이라고 할 텐데, 이 습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렇게 문화 같은 게 있어. 문화가 계속 반복화되면 내가 어떤 패턴을 가져, 패턴. 자기 나는 패턴을 가질 거냐. 자기 스타일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딱 어떤 걸 보면, 책 같은 거 보면 읽고, 시계를 보면 이렇게 보듯이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기 어떤 틀의 패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회로에 흘러가는 흐름이 딱 정해진 거죠. 그래, 그것만 딱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 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뭐냐면 이게 내 회로인데, 내 회로를 갖다가 연결시키죠. 시냅스가 연결된 거예요. 이 시냅스가 연결한 구조가 바로 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습을 바꾸는 것이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혀 모르는 지금 현재 한문 공부한다, 영어 공부한다, 또는 어떤 특이한 걸 하면은, 그러니까 하기 시습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기 시습, 논해차지만도 계속 반복 습관화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면 그게 바로 자기 공부가 되는 거죠. 최고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현대 내과학 입장에서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무한히 자기는 새로운 패턴의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게 오늘날 내과학에서 나오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흐름을 갖다가 자기 속에 재정립해서 자기 삶에서 새로운 습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과거가 자기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 힘이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뭘 말씀?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말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걸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죠. 계속. 습을 만드는 거예요, 습을 만들면 이 뇌의 이 세포가, 시냅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그 꿈을 갖다가 현실화시켜서 볼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되면 저현지 그 일이 가깝게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뇌과학자도 하는 이야기죠. 뇌과학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뇌는 꿈을 갖다가 형상화시킬 수 있는 습을 만들어라. 습을 만들면 틀림없이 뇌는 그 습의 패턴에 의해 가지고 삶이 바뀌어진다. 그게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대를 만든 결정적인 경우는 봐서 우리 공부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자지, 문자. 문자를 통해서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는 갖게 되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같이 공부할 것도 바로 문자의 덕이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드는 게.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